안녕하세요. 오늘의 증시 브리핑이랑 그리고 보고 있는 종목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자체는 양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죠. 보합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코스피는 초반부터 갭 하락해가지고 5% 넘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사이드카까지 걸릴 정도고요. 이러한 흐름은 아무래도 그 반도체 중심 업종이 많은,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그 코스피다 보니까 변동성이 컸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살펴보면 5%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낙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7%, 하이닉스는 8% 넘게 하락 중에 있고 SK스퀘어는 이거 따라서 10% 넘게 하락 중인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바이오라 그 LG 엔솔 정도는 버티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관련 이슈가 있어서 조금 더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견조한 모습이 있고요. 바이오도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반도체 소부장, 오히려 이쪽으로 수급이 순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도체 대형주에서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동안은 코스피 상승할 때 반영을 못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코스닥이 코스피하고 따로 노는 게 다행인 모습이죠. 그래서 800 지키고 800 깨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빠르게 반등, V자 반등 나오고 있어서 아마 900까지 다시 재반등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어요. 이번 주 내로 가면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다음 주 초반쯤에는 한 번쯤은 900까지 들어 올리려 하지 않을까. 일단 기준은 800이에요. 800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900까지의 상승 시도를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으니까 기준점이 800, 여기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만 코스닥 종목이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앞으로 강해질 거라고 한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내년에 승강제 도입하죠. 그리고 승강제 도입하기 위해서 종목들 퇴출권도 있을 거고요. 퇴출되면은 이제 종목이 압축되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제 국민성장 펀드 쪽 자금도 코스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까지 코스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0.3% 정도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부분이랑 다른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막 1%, 2% 혹은 급등하면 4, 5%까지 상승을 해줬는데, 이제 오늘은 호르무즈 관련, 그러니까 트럼프가 호르무즈에서 거의 전쟁 종식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본인 영토라고 말을 하면서 그쪽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공세가 풀린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던 거는 약간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호르무즈에 관한 노이즈가 시장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증시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글로벌 뉴스들 체크하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에서 이제 미국의 새 영토 그림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호르무즈 이제 본인 소셜 사이트에다가 이 호르무즈, 여기 호르무즈죠. 여기 해협이 이제 미국 거라고, 새로운 미국 영토라고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미국 영토면은 굳이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건가? 그리고 여기서 발을 빼려는 그런 군사 축소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본인 영토 선언하고 그냥 여기서 빠져버릴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 우려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유가 조금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뒷받침된 거,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을 빼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가 뒷받침되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에이펙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이러한 월스트리트 저널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젠 이란에서 새로운 뉴스거리로 북한을 건드리는 거예요. 북한을 건드려서 새로운 이슈로 삼겠다. 아마 11월 중간 선거를 거의 포기한 게 아닐까 싶어요. 중간 선거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니면 이란에 대한 노이즈를 북한 이슈로 새롭게 덮어버리려는 게 아닌가, 그런 전략적 계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부상되고 있다. 그래서 아난티라든지 아니면 대아티아이 같은 대북주들이 잠깐 반짝하고 있는데, 대북주는 한번 반짝했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언급을 하고 날짜까지 확정 받아야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전력 비축유가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원유가 재고가 떨어지면은 다시 채워야 되죠. 채워야 되는 이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쟁을 장기화하는데 부담 요소일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군사작전을 하는데 돈이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호르무즈 관련해서도 이란과의 협상이 안 되더라도 이란을 냅두면은 여러 국가들과 알아서 협상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폭넓게 이란을 조금 규제는 계속하되 통과할 수 있도록 그거를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한 발 뒤에서 물러서서 보면은 이란이 알아서 쿵짝쿵짝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유조선들을 더 건드리지 않으면은 유조선이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럼 어느 정도 원유가 공급이 될 텐데, 그러면 그게 공급이 되어야지 미국도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 물론 미국은 자체 생산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소비되는 모든 화학 제품들을 본인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아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보니까, 이 물가를 건드리는 요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속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4월 연속 상승 중에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0.5%, 아까 0.38%였나? 어쨌든 0.5%도 안되게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는 건 지금 시장에서는 더 이상 호르무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란과의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원유가 막혀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뚫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원유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 만약 옛날이었으면은 트럼프가 발 빼려고 하면은 호르무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급등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부분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이 중요한 건 지금 금리죠.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 모두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 중에 있는데, 이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왜 상승하냐? 돈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왜 쓰이냐? 투자, 특히 AI 투자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그리고 일본 정부도 국채를 찍어서 발행해서 이제 자국의 돈이 부족하잖아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수 산업,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국채 수요가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 돈이 갈 데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면은 돈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금리를 높게 줘가지고 투자 자금을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상승한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투자의 시대예요.
지금 M2 증가량을 보면 미국 증가량이 그 5년 내 최고치예요. 그냥 그 10년 내에 최고치일 거예요 아마. 그렇다는 거는 M2 통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디에선가 돈을 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돈이 계속돼서 투자되고 있으니까 산업 경제 자체는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가치가 올라가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걸리는 게 아니냐. 왜냐면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파괴할 방법이 그 순환금융, 이게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먼저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돈을 다시 그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잖아요. 기업이 칩을 사고 그럼 그 돈이 다시 엔비디아로 들어가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거를 다시 기업들한테 그 재투자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자금이 막히진 않아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자기의 칩을 사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부채로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업들이 성공을 했을 때 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투자 회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오픈 AI라던가 엔스로픽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업계 탑이기 때문이에요. 구글이 망할 거라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 오픈 AI도 상장 못할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결국 어디선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기업들 일 수밖에 없고, 업계 탑이니까 그 부분을 엔비디아가 먼저 그 나서서 돈을 지원해주고 그 이 산업이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게. 왜냐면 이 산업이 자금줄이 한번 막히면은 그대로 끝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쪽에 돈을 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만 침체가 오면 안 되잖아요. 특히 미국은 기술의 그 깡패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걸 좌시하지 않을 거고, 그 방편 중 하나가 엔비디아가 자금을 빌려주는 거. 왜냐면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나중에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지금도 이미 조금씩 미국에 투자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천천히,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마 그 일단은 엔비디아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아마 마이크론도 같이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마이크론도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리고 샌디스크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하라고 압박을 계속 넣겠죠. 그래서 이 순환금융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막힐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순환을 하면서 계속 규모를 키워가고, 그게 아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단기 노이즈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렇게 안 올랐지만 미국 지수는 저점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전 세계 시가총액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한 나라가 10%나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부담돼서 단기 차익 매물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은 증시를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이런 눌림이 한 번씩 있었어요. 이런 눌림이 한 번씩은 꼭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딛고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외에 매력적인 투자처는 그렇게 크게 없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일부 우리나라도 매력적인 구간이긴 하지만 미국 시가총액에 비하면 우리나라 그 지수 시가총액 한 2-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지금 1%대로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작기 때문에 결국 돈은 미국으로밖에 몰릴 수가 없다. 유럽도 미국에 투자하고 일본도 미국에 투자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눌림은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 대장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랑 반도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문제는 유럽이죠.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독일 자체는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제조업 기반인데 지금 라인강이랑 중요한 그 수로, 그러니까 여기로 선박 운송을 하는데 여기에 차질을 발생한 거예요. 라인강 수위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그
이게 운하로 운송하던 게 만약에 트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배는 엄청나게 크게 운송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트럭으로 가려고 하면은 50대 배 한 척 기준으로 해서 50대 한 60대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물류를 운송하는 데 있어서 라인강이 없어지면은 독일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서 트럭이랑 철도로 물량을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도로로 운송하는 데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제조업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고, 프랑스 경제도 안 좋고 영국도 경제가 그렇게 좋다고는 나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유럽에서도 약간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 상황이라 유럽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 투자를 하기가 망설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지금의 단기 박스권 구간이 형성되는 이유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전 세계 투자처들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이제 일본은 자국 금리가 높아지니까 자국적으로 환수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도 이제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실물경제 압박,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줄어들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장기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 15년인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역사에 없던, 그러니까 한 30년 내에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도 해결될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인 거지, 돈을 푸는 거를 아예 멈추면은 경제가 아예 꺾여버리게 돼요. 지금은 성장을 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 완전 꺾어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기 노이즈일 수 있다. 하지만 단기라고 해서 1, 3개월 정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내년을 보고 한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보고 있는 종목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 제가 코스닥 최근 종목들 많이 주고 있는데 역시나 코스닥 중심 종목들이에요. 명신산업이랑 야스랑 아로마티카라는 종목들이고요. 이 종목들은 제가 아침마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채널에 입장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을 추천한 이유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상반기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동반 증가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이죠. 지금 전년 대비 20%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무려 16% 넘게 상승해서 이제 실적 베이스로 자동차 업계가 그동안 23년 이후에 쭉 안 좋았잖아요. 전기차 이슈 터지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턴어라운드 할 발판이 마련되었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야스 역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무려 32%가 증가했죠. 특히 지난해에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332억 원의 영업이익이랑 34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을 정도로 완벽하게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스도 실적 베이스로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종목이고요. 심지어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OLED 장비 생산에 파주 팹을 풀 가동하는 거에 넘어서 이제 5공장까지 5팹까지 추가 증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너무 호황이란 거예요. 공장을 한번 증설하면은 잘못하면 업계가 꺾이면은 그게 다 온전히 마이너스로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 제조업이 증설을 쉽게 못하는데 야스는 이번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던 이유는 매출이 점차 펌핑되고 있고 이게 당분간 안 꺾일 것이라고
얘네 야오스라는 기업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로마티카라는 종목인데 역시나 상반기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동방 성장하면서 특히 글로벌 매출이 47%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다 실적 베이스의 주가 흐름도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뽑았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과거 23년 더 길게 볼게요. 과거 이때는 오버슈팅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상장빨이라서 그 상장할 때 이때 20년 21년도잖아요. 이때는 상장을 하면은 카카오 그 계열사 뭐지? 카카오뱅크였나? 걔네들도 상승할 때 400%씩 상승했을 거야. 300%였는지. 어쨌든 그 정도로 이때는 상승 폭이 미친 듯이 날뛸 때였어요. 그때라서 이거는 논외로 치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면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죠. 즉 이 바닥 얘는 만원이 엄청 중요해요. 만원이 기점이다. 명신산업의 기점은 만원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거래량이 터졌는데 역대급 기점, 이 고점 물량을 씹어먹는 거래량이 터졌죠. 그럼 지금 여기가 만원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원 밑에서는 접근을 해보셔도 되고 만원 위에서는 이제 슬슬 차익 실현에 나설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량 소화하는 순간 얘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만원에서 이 거래량이 괜히 터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만원까지가 1차 목표고요. 지금 8,000원. 원래 만원이 기점이라고 하는 거는 만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물량 소화가 끝난다 그러면은 여기서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그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짧게 보려고 지금 아침 종목으로 준 거기 때문에 8,000원이 다시 이제 새로운 기점이고 여기 중심점을 바탕으로 1만원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단기 트레이딩을 해도 되고 장기 트레이딩을 할 거면은 만원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만원은 엄청나게 거래가 터진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가격 안착을 시켜준다. 한 번에 못 갔죠. 왜냐면 지수 이때 지수 흘러내리면서 다 같이 박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주가에 영향을 줬을 뿐이고 이제 다시 지수 반등할 때 똑같이 반등해주려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구간을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원 안착시켜주면은 그 이상까지 봐도 되고 얘는 파동이 두 개죠. 만원이 1차 구간이고 그리고 2차는 8,000원. 여기에서 이제는 8,000원을 크게 이탈하면은 그거는 하락세예요. 그러면 다시 재조정 구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8,000원에서 큰 이탈 없이 물량 소화를 한다 그러면 만원까지의 목표를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만원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9,500원까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원까지 가서 만원 위에 안착시켜 준다. 그럼 만원 위에서부터 새로운 그 뉴 트렌드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12,000원 구간에 물량 소화를 해주는지 이 부분 체크하면서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아마 단기 거래에 들어왔기 때문에 8,000원을 지켜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켜줬죠. 그래서 지수 앞서서 지수가 갭 하락 출발했지만 영신산업이 버텨주는 모습. 지금 갭 하락 출발했지만 바로 반등 나왔는데 똑같이 지수랑 같이 상승해 주었죠. 얘는 끼가 있다. 왜냐 거래량이 터져 주었기 때문에 영신산업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야스 역시 그 실적 베이스라고 했지만 단기 차트적 관점에서 줬어요. 얘도 역시나 8,000원이 기점이죠. 8,000원 중심으로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럼 얘는 8,000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야스의 기점이 8,000원 이탈하지 않는다. 한 번에 못 들었잖아요. 못 들었으면은 여기에서 조금 한 두세 번 정도 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도 역시나 만원에서 11,000원. 얘는 이 구간이에요. 만원에서 11,000원 구간 사이. 이 구간까지의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 종목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스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얘는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12,000원이 거래가 엄청 터진 구간이에요. 아마
시계열도 23년부터 3년 동안 눌러주었으니까 12,000원 넘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마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스도 뭔가 수상한 그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웃긴 거는 이때 하한가 찍었는데 하한가 찍은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때는 그 실적 호실적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이때 하한가 맞은 거는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지수가 이때 폭락했거든요. 지수가 6, 7%? 7, 8%였나? 그렇게 폭락했던 날이기 때문에 이때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떨어졌지만 결국 물량 다 받아 먹으면서 급등 나왔죠. 그러면 손바뀜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여기 8,000원부터 12,000원까지를 눈여겨보시면 돼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여기 10,000원에서 11,000원 구간은 물량이 여기서부터 물린 사람들, 이 구간 초입 구간이에요. 이거 소화해야 되니까 이거 소화 못하면은 다시 꺾일 수 있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거 구간 돌파하고 나서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야스는 12,000원까지 다시 높여 잡아도 돼요. 그래서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거래량을 보고 야스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아로마티카, 얘는 단기 종목이었죠. 그래서 오늘 상승을 해주었었는데 그 오늘 8%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급등 출발을 해주었는데, 제가 8시쯤에 종목을 보통 들리니까 그럼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접근을 했으면 상승 수익으로 마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거 보고 드린 게 아니죠. 얘는 기준점이 그 9,000원, 8,000원, 9,000원 이 구간이에요. 8, 9,000원 바닥을 깔끔하게 만들어 놨죠. 이 구간, 여기 구간이 8, 9,000원 정도인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 주었고, 그동안 흘러낼 때 관심도 없던 거래량이 바닥 잡고 나서 그 강하게 유입됐죠. 그래서 이 상한가를 만든 구간이기 때문에 8,000원 이탈하지 않는다, 물량 소화 과정 끝내면서 이렇게 그 단계적 우상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 슈팅 빵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마 끼가 있는 종목일 거예요. 보통 신규 상장 1년 상장된 지 1년 미만의 종목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그 재무도 아까 실적 괜찮게 나왔었죠. 괜찮게 나왔었고 바닥 잡고 나서 이 강한 거래량이 유입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그 8, 9,000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은 물량 소화하고 나서 아마 11,000원에서 12,000원 구간, 그 구간이 그 여기 이 매물 구간이죠. 이거 여기에 물린 사람들 구간 초입 구간이라 저 물량 털기 전에 한번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는 얘 11,000원에서 12,000원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로마티카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오후에는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 테니 이제 그 채널 관심 있게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